안녕하세요. 털어주마 이슈스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하겠습니다. 아,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반장 주반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군시렁 군시입니다. 네, 백주를 사랑하는 링고입니다. 네, 이슈스의 막내 상디입니다. 아직까지 타코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짧고 굵게 얘기하셨네요. 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화려하다면 저는 더 심플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 얘기할 줄 알고 홈런볼 먹었는데 좀 이렇게 센스가 없어요. 시간을 주셔야죠. 제가 먹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변칙적으로 해야 재미가 또 전달이 되기 때문에. 자, 어떠세요? 우리 첫 편 아마 저희가 두 번 몰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첫 편에 대한 반응이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이제 녹음했으니까 여러분 첫 편을 들은 분들의 반응은 어떨 것 같으세요? 혹시? 일단 존재한다는 가정인 거죠? 들은 분이 계시다. 가설 설정은 일단은 존재한다. 네, 알겠습니다. 뭐 1이라도 존재한다는 알겠습니다. 가정하에. 일단은 뭐 이제 퍼센트로 이제 절대값은 제가 모르겠고 퍼센트로 만약에 이제 이탈률이라는 어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어려운 단어 많이 마케팅 나온다. 분석으로 하는 거죠. 첫 30초 듣고 이탈률이 제가 봤을 때 50% 이상. 그렇게 이탈률. 짧을까요? 그러니까 30초를 딱 들으면 이제 처음에 감이 오니까 저도 팟캐스트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저희 1분에서 2분까지 전 듣지 않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딱 거기서 보고 느낌이 오면 계속 듣고 아니면 안 듣게 돼서 이제 그렇게 사실 그 뒤로 만약에 한 1분이나 2분을 넘기셨다고 하면은 네. 그 뒤부터는 좀 저희한테 락인되지 않았을까. 네. 과연 어떨지. 가설 설정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가설은 잘못되면 바꾸면 되죠. 그렇죠. 가설 설정부터 잘못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비즈니스에서. 동의하십니까, 데이터 분석가님? 아, 네, 저 타코님이 1분을 넘긴 것들의 특징은 뭐였나요? 1분을 넘긴 특징이요. 뭐 딱히 뭐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보통 제가 1분을 넘긴 건 제 관심 있는 주제에 관해서 말한 케이스는 좀 참고 기다리고 듣는 것 같고요. 우리 상대도 그 팟캐스트 많이 듣잖아요. 저희한테 네, 이진우의 그것도 많이 전파해 주시고. 저도 약간 근데 저는 약간 비슷하면서 다른 게 저는 그 제목 보고 많이 그 듣고 말고를 정해요. 그 타이틀 말씀하시는 타이틀, 건가요? 네, 타이틀이요. 타이틀에 보면은 뭐 대제목 있고 안에 캡션, 에피소드 제목, 에피소드 제목이랑 대략 내용이 좀 네.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고 저는 일단은 누르고 저는 조금 마이너한 건 잘 안 듣고요. 마이너하다는 건 뭔가요? 기준이? 그래서 유명이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건 좀 안. 그럼 우리 거는 안 듣네. 아니, 팟캐스트가 이런 그래도 팟캐스트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빠른 시일 내에 유명인을 초대해가지고 그러네. 것 생각해보니까 상대님이 추천해주시는 팟캐스트는 대부분 이제 뉴스, 셀럽. 이름, 네, 채널 그 이름이 미디어에 있는 맞습니다. 라디오에 있는 라디오 거 거를, 옮겨온 네. 것들을 많이 듣고요. 너무 메이저만 좋아하시네요. 네. 저희처럼 이런 마이너한 사람들이라고 원래 어울리지도 않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항상 신기해하시는 것 같죠. 그러신 거군요. 네, 저는 막내입니다. 예. 네. 네, 말을 그만하겠다라는 어떤 시그널이죠. 저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부디 재미있게 뭐 사실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나 제가 봤을 때 팟캐스트 시작은 반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한 10번은 한 10개 정도 에피소드는 쌓여야 뭐 이 방송에 대한 컨셉도 좀 정해지고 뭐 들으시는 분들도 뭐 인게이지먼트가 좀 생기지 않나. 뭐 사실 그 유튜브도 그렇잖아요. 유튜브도 뭐 최소한 뭐 3달 동안 10개의 그거를 레귤러하게 올려야 뭔가 그것도 유튜브에 구독자가 생긴다는 글 같은 거 봤는데 유튜브는 비주얼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네. 그 저희가 팟캐스트로 왔잖아요.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타쿠님 생각하면 저희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요? 뭘요? 저를 좀 지목하신 건가요? 네. 라이브 네. 방송 같은 거요? 비디오 방송이요? 보라? 비디오 방송.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근데 왜 라디오. 타코님이 어떤 갑자기 왜 저를 타겟인가요? 저격을 저는 말을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진짜 공개 방송해서 얘가 무슨 실망감과 근데 무슨 진짜 왜 어떤 생각으로? 그러면 이 중에 타코가 제일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비주얼이 제일 낫다 생각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얼굴로 같이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표정도 같이 해야지 좀 더 전달력이 강한 이분은 캐릭터? 미제여가지고 약간 이렇게 미국적인 리액션. 잼다 잼.
아니 근데 우리 군씨님이 안 그렇게 생기셔가지고 아까부터 자꾸 서열 정리하시는. 아까 우리한테 그러지 않았나요? 쉬는 시간에 쉬는 시간이었나요? 아까 방송이었나요? 5명이서 다 하는 거냐? 투표를 통해서 자르자. 이번에 푸드 시작하셔가지고 보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네. 잘 케이블 잘 못 봐요. TV가 없어서.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이렇게 서열하시는 거 좀 그런 거 탈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상하다. 자, 오늘은요, 우리 스타트업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좀 잡고 가자라는 측면에서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경계, 무엇 이런 제목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자유롭게. 일단 군신님이 또 준비해 오신 자료가 또 방대하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사전적 의미부터 해서 한번 이렇게 잡고 가면 좀 더 쉽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 군신님 뭐 준비해 오신 거 프로 네. 방송인 준비된 방송이에요. 준비된 방송인. 저 손석희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주의하시고 자 그럼 일단은 우리 말씀하신 대로 그거 좀 알려주세요.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뭐 사전에서 어떤 거가 있습니까? 근데 벤처는 너무 사전 정의보다는 법률적으로 나 있고요. 뭐 인원수나 금액이나 아니면 설립 연도에 따라 이거는 아마 뭐 육성법에 뭐 벤처기업 관련 법을 찾아보면 나올 거고 중요한 건 스타트업인데 네. 스타트업이 정확히 사전적으로 뭐다라고 합의가 된 건 없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는 창업 기업으로 중요한 건 이건데 대규모 자금 조달 전 단계의 기업. 대규모 자금 조달 전 단계 기업. 라고 나와 있는데 요즘은 조금 애매하긴 하죠. 이제 유니콘 기업도 나오고 데카콘 얘기도 나오니. 자 그러면 어쨌건 사전적 적이니까 이 부분에 동의하시나요? 상디님 어떠세요? 혁신적인 기업이고 뭐 이런 것들 대규모 자금 조달이 되게 전 기업이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신적이라는 말이 조금 모르겠는 게 과연 어떤 서비스 자체가 꼭 혁신적이어야지 그게 기업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이유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일상적인 것도 요즘에 네. 스타트업으로 많이 나오니까. 그 스타트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약간은 기술 그런 개발자분들이 아니면 기술자분들이 만드시고 그런 회사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혁신이란 단어나 아니면은 기술 이노베이션 이런 쪽에 많이 초점이 맞춰 있어가지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기업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가 스타트업이지 않을까. 그러면은 벤처는 뭐라고 나와 있나요, 군신님? 유일하게 좀 정리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제일 성실하시네요. 제가 노션에다가 올렸는데 그냥 다 이렇게 우리 뇌만 들고 왔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다 있나요? 네. 자 그래도 사전 준비해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읽어주세요. 뭐 벤처인가요, 아니면 중소기업 준비되신 거? 뭐 좀 애매하긴 하지만 뭐 투자 기업이나 투자사로부터 자본금의 10% 이상 뭐 투자를 받고 투자 금액이 뭐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그중에 연구 개발비가 얼마 정도 있어야 된다. 창업한 지 얼마 된다면 이런 규정들이 있더라고요. 뭐가요? 스타트업이요? 뭐 벤처가요? 벤처 기업에 대한 기준이요. 지금 그게 법에서. 벤처 인증 맞아요. 받을 때 자격 요건 말씀하시는 네, 걸로 네. 제가 이해를 했는데 벤처 인증이면은 뭐 그것도 되게 까다로운가 보죠? 벤처 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기준을 맞아요. 맞는 기업에게 그 인증을 검사를 통해서 인증서를 해주고 근데 그 인증서를 받으면은 또 들어갈 수 있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가 맞아요. 아니면은 이제 뭐 투자를 받을 때 어떤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뭐 인증을 받는다고 해서 뭐 바로 이렇게 뭐가 되는 거는 사실 거의 없고 이제 추가적인 걸로. 저도 예전에 스타트업을 했을 때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봤는데요. 네. 그 기본적으로 기술 인증 받는 게 첫 번째고, 그러니까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을 때 좋은 점은 일단 세금 감면이나 뭐 그런 혜택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 거고 받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기술에 대한 평가를 일단 받아야 돼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기술보증기금이라는 그쵸. 그런 네. 뭐라고 해야지? 공기업, 공공기관. 공공기관을 통해 가지고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고 네. 거기다 어느 기준치를 넘으면은
그거에 맞춰서 벤처기업 인증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벤처 캐피탈. 네. 그러니까 어떤 벤처 캐피탈이라는 그런 투자사의 투자를 제가 보는 10%인가 15% 그 10%. 주식 비율의 10% 이상 네. 받았을 때 벤처기업 인증이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소위 말하는 벤처 붐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벤처 붐의 벤처와 지금 현 스타트업의 뭐가 차이가 있냐 뭐 이러한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여쭤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링고님? 네, 당시는 이제 벤처 붐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닷컴 열풍으로도 그렇죠. 많이 얘기를 해서 코스닥. 네, 당시에 이제 IT 벤처 특히 이제 웹 서비스 웹 기반의 회사들이 많이 나왔고 뭐 그때 큰 게 이제 네이버와 맞습니다. 다음까지를 그 당시에 어떤 벤처 1세대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이 최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면서 네. 다시 이제 앱 서비스를 기반으로 회사들이 생겼고 그때는 이제 실리콘밸리의 영향 때문인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벤처와 스타트업이 다르다면 다르고 같다면 같은데 결국 그냥 시기로 조금 나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외에도 이런 말을 좀 분리해서 쓰나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뭐 글쎄요, 뭐 저가 정확하게는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미국 특파원. 네네 아니요 미국 특파원입니다. 네. 뭐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일단 해외에서는 요즘은 무조건 스타트업이라는 표현을 거의 쓰는 거고 벤처라는 표현은 저는 잘 못 들었었던 것 같고 벤처를 한다라는 어떤 영어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의 그렇죠. 스타트업이라는 명사를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닌가.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VC들은 다 이제 벤처 캐피탈이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 쪽은 여전히 그냥 벤처 캐피탈이라는 용어를 쓰고 투자를 받아서 성장하는 회사들은 주로 스타트업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예전에 어떤 VC 분나 듣기로는 원래 벤처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미국에서 저희가 아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런 애플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한 80년도 때인가요? 1980년도에 그러겠죠. 그쯤에 네. 그런 개념이 미국에서 있었고 우리는 없다가 DJ 때 김대중 정부 때 그 IMF 이후로 좀 경제를 살리고자 그런 벤처라는 개념 자체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에 그때부터 벤처 캐피탈 이런 게 좀 활성화되고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DJ 시절이면은 그때가 딱 닷컴 때. 그래, 그쵸, 90년대 예. 후반 우리가 IMF를 지나고 나서 IMF 때니까. 뭐 DJ 정부가 아니었다면 닷컴 열풍이 아마 없었겠죠. 왜 그렇게 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되나요? 그때 잘하시니까 한번 얘기를 뭐 일단은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었죠. 그때 네. 엄청 거기는 그냥 예전에 닷컴 버블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그냥 아이디어만 있어도 그냥 돈이 다 지원해줬던, 나왔던. 그래서 문제가 많았죠. 그런데 저는 그 이제 지금 세대 어떤 스타트업 열풍 뭐 이런 것도 초기에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했을 때는 정말 어플 만들면 지원 받았었던 시절이 있거든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던 시절도 있었군요. 옛날에는 진짜 다 어플만 그냥 만들어서 제출을 하면은 정부 지원금 1,000만 원 단, 몇천 단위로는 기본으로 일단 받고 가는 시절이 있었고요. 한 2010년 초반. 네, 그렇죠. 2010년대 그러니까 초반. 2010년 조금 전에 진짜 앱 단가가 아무것도 없어도 네. 그냥 5천? 나 그냥 어. 정말 앱을 하나 만드는 것만으로도 왜냐면 그걸 만들어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야 되니까. 일단 빠르게. 5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네, 거죠? 5천만 원. 지금은 어떤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뭐 스펙에 따라 사양에 따라 다르지만 뭐 안드로이드나 iOS 개발한다. 베이스로 해가지고 해서 한 1,500 전후로 뭐 자꾸다가 1,000만 원 좀 떨어지는 것도 있고 뭐 네. 그렇게 뭔가. 근데 이게 중소기업은 완전히 스타트업이랑 다르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규모나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스타트업이랑 어떻게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우리 얘기해 볼까요? 이게 저부터 그냥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단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모든 스타트업은 전 중소기업에 속한다고는 생각을 해요. 더 광의적인 의미가 네, 있다. 왜냐하면 그 벤처 소기업. 네. 그렇죠. 근데 그 재밌는 게 법에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는 있는데 소기업에 대한 정의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5인 이상이면 다 그냥 중소기업으로 퉁쳐서 대기업과 구분해서 법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법에는 벤처까지 정의가 되어 있지만 지금 이제 뭐 저희가 다니고 있는 스타트업이 이제 중소기업과 다른 이유는 아까도 이제 상진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외부 투자를 받아서
외부 투자금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저는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대부분은 이제 뭐 창업자나 그런 대표 혹은 경영진들이 그냥 본인들의 자본금을 계속해서 태우거나 아니면 좀 안정적인 BM을 빠르게 확립을 대부분 이제 제조업일 경우가 많겠죠. 네. BM을 확립을 해서 외부 투자 없이 그냥 쭉 가는 회사들이 중소기업이지 않을까. 링고님 말씀을 일단 큰 카테고리는 중소기업이 있고 그 안에 여러 그 성격의 기업들 중에서 스타트업 일부분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 큰 카테고리 안에서 제가 말한 투자 없이 하는 데가 우리가 그냥 평소에 얘기하는 중소기업들이고 그렇지 않고 투자금을 통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 괜찮은 좀 일리 있는 네. 범주화인 것 같아요. 저는 한 50% 정도는 동의를 하는데 일단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중소기업이 맞죠. 네. 상으로는 네. 당연히. 그런데 제 기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일단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장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느냐 한 번에. 그런데 중소기업들은 사실 비즈니스 모델 구성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히 말하는 우리가 많이 하는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네. 에어비앤비 이런 정도 규모의 성장보다는 그냥 어떻게 뭐 꾸준히 올라가는 약간 그 그래프 상으로 보면은 그냥 완만한 상승 곡선을 이루는 게 약간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스타트업은 우리가 제일 알고 있는 J커브를 그릴 수 있는 그렇게 하고 그거를 그릴 수 있냐 없냐는 사실 외부 투자가 대부분 많은 케이스가 들어가게 되면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닐 수도 있다. 그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는 그거를 수익을 소위 낼 수 말해서 있다고 하면 대출이나 수익으로 낼 수도 있다. 만약에 그게 가능한 그러니까 투자가 꼭 그렇게 무조건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스타트업의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상진은 어떻게 생각해요? 중소기업과 저는 사실 이 문제 제기가 왜 나왔냐면 이제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하게 될 때 이제 무슨 책을 읽다가 사실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사람 또 스타트업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부딪히는 여러 가지 벽 중에 가장 첫 번째 벽은 가족들을 설득시키는 일이더라. 뭐 스타트업 창업할 때도 뭐 할 거냐. 뭐 그러면 뭐 스타트업 창업한다. 그럼 뭐 엄마 아빠들은 대부분 창업을 그런 중소기업, 뭐 소기업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 이슈가 되는데 상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창업도 해보시고. 저는 그냥 좀 개념 정의의 차이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네이밍에 따라 가지고 그 조직의 정체성이 확립되다 보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이다, 뭐 스타트업이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그 조직에 대한 개념, 그다음 뭐 신념, 철학 이런 거를 설정할 때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통념적으로 중소기업 다닌다, 뭐 스타트업 다닌다 하면 반응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요. 중소기업 다니려면 아 그래? 공부 잘 안 했구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맞아.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스타트업 다닌다 하면 스타트업 다녀? 힘들겠다. 일단 힘들겠다. 힘들겠다는 얘기 먼저 끝내죠. 그래서 얘기 끝내고 약간 좀 낯설다 보니까 좀 궁금해도 하고 관심을 갖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거 말고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그런 투자금에 의존한다 아니면 성장률에 대한 포인트가 다르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냥 그 개념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그 단어의 정의에 대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어떤 법률 제도 안에서는 이거를 나누는 카테고리는 어차피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직원 수나 매출로 소기업, 중기업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알기로는 종업원 수, 매출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갑자기 이전에 벤처기업 한 2000년도 후반에 옆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재밌는 이거는 그냥 나중에 필요하면 잘라야 되는데 네, 뭐. 이게 기준이 그때 벤처가 막 이제 시작됐을 때 농업법인이었나? 농업법인이었구나. 원래는 한 1억 무슨 법인이요? 농업법인. 농업법인. 네. 뭐 비슷한 건데 뭐 장점은 예를 들어 일반적인 법인은 1억의 재산이 뭔가 현금이 있어야지 승인이 되는데 농업법인은 뭐 그 금액이 5천만 원 정도였는데 재밌는 거는 그 금액이 통장에 한 3일 정도만 있으면 되더라고요. 안 가지고. 그래서 진짜 법인 세우려면 그 통장에 며칠만 좀 빌려줘 통장에 있다가 이제 나오면 이제 바로 보내주고 그래서 법인들 쭉 세우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아직도 유효합니다. 네, 그건 진짜 아직도 유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유효한다는 건가? 그 허가를 받을 때만 스테이하면 된다는 통장에 거예요? 적이 있으면 결국은 그 법인 설립할 때
그 자본금. 잔액증 아니 뭐 자본금 납입금 증명서 뭐 이런 걸 납부할 때만 통장에 있으면 되고 그거 맞고 이제 법인 설립이 되면은 돈 인출해도 별 이슈가 없다 보니까 예.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근데 어쨌거나 자본금은 쓰려고 놔두는 건데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게 쓰는 그쵸, 것도 많고. 확인할 수 있는 그렇죠. 뭐 법적 그랬다가 뭐 다른 없으니까. 데다가 뭐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 뭐 그러니까 그 일을 다른 일에 돈을 음. 썼다거나 이런 뭐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혹시 뭐 비용 때문에 고민이신 분은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꼼수도 알려주마. 근데 회계적으로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쵸. 결국 나중에 다 뒤따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처음에 이제 팀 꾸렸을 때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첫 시드 머니를 받을 때 이제 맞습니다. 그때 이제 법인 설립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었을 때가 약간 그런 케이스로 했었기 어떻게요?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법인도 아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개인들끼리 팀끼리, 팀으로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어차피 법인이든 아니든 해야 될 일은 똑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법인 설립을 하는 단계는 정말 딱 말해서 시드 머니를 받아야 되는데 또 대부분 시드 머니를 주는 투자자나 어떤 뭐 엑셀러레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법인이 있는 경우를 좀 더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약간 법인을 바로 만드는 케이스가 많죠. 그쵸. 법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나중에 뭐 책임 소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뭐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뭐 세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뭐 그러지 않을까. 아무래도 투자자 그러니까 법인하고 법인이 아닌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회계 장부 차이가 가장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장부 손수기해도 되지만 법인 같은 경우는 복식부기로 해서 정확히 회계 감사를 한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부나 이 투자자들이 그 장부만 보고 판단할 수 있으니 일단 뭐 가장 큰 차이는 개인 사업자랑 법인 사업자랑 주식 자체가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는 주식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마 투자 논리로 가는 게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주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법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세금 부분 차이도 있고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매출이 많으면 법인으로 가야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건 스타트업, 뭐 벤처, 중소기업에 대한 어떤 정확한 경계는 없다라는 게 결국 중론이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런 걸 나누는 것도 큰 의미가 없겠네요. 예전에는 그냥 IT 기술 쪽만 거의 스타트업 아니면 뭔가 관련돼 있는 쪽하고 뭐 그 기술을 이용한 쪽이 스타트업이라 불렸는데 요즘 보면 그냥 시작만 해도 다 스타트업이라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건 모이게 된 독서 모임도 스타트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범주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소위 말하는 IT 기술이 있는 건 아니었고 컨셉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인정받았기 때문에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과거와의 조금 개념은 좀 더 확장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이제 아까 말을 하면서 좀 이 부분에 좀 조심스러운 게 네. 아까 링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내에 스타트업이 있다는 건 너무 동의하지만 이제 중소기업들 중에서 네. 스타트업 그 정부 지원금이나 그런 거 받는 경우들이 종종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트업 말을 하다가 갑자기 정리가 조금 헷갈리는데 혹시 그럼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면 좀 쉽지 네. 않을까요? 조심스럽나요? 조심스럽다기 그쵸 좀 조심스러운데 우선 그러면 제가 잠시 시간을 드리면 전 사업마다 좀 다를 거라 보는데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 그 분야 예를 들어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법인 같은 경우도 뭐 몇십억이 있고 기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하는데 어떤 분야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또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아이템별로 좀 다를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혹시 생각나셨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람들이 스타트업이라고 홍보를 해서 인원을 채용하면은 그 인원은 특히 이제 업계나 이런데 정보가 좀 부족한 케이스에는 나는 스타트업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데 다단계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중소기업 형태에 더 가까운 것, 제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폭발적인 성장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단순히 그냥 중소기업 제가 생각하는 정말 기본적인 중소기업의 어떤 성장 곡선을 그리는 것까지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뭐 계속 업무를 하고 뭐 월급을 받는 건 동일할 수 있지만 스타트업에 들어왔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잘은 모르겠지만 중소기업은 지분을
과연 나눠줄까? 그러니까 스타트업은 사실 이제 스톡 옵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해서 그 정부 지원금이 요즘 되게 많고 또 그래서 그만큼 스타트업이라고 자기를 표현하면서 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이 있는데 과연 정말 저 중에서 진짜 어떤 폭발적 제가 생각하는 뭐 폭발적인 성장을 정말 계획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최소한 시도하고 있는 팀은 과연 몇이나 될까? 그리고 만약에 그 포인트 때문에 스타트업에 들어오시는 분이라면은 좀 조심해서 회사를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스타트업 타겟팅이 예를 들어 일반 다수의 무작위 대중을 하면 그렇게 제곡선을 그릴 수 있는데 약간 니치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롱테일 마켓을 위주로 하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제곡선을 그리기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물론 그 롱테일로 승리한 아마존은 있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차이 중에 하나는 아까 뭐 그냥 혁신이라는 건데 혁신이 그러니까 되게 대단한 게 아니라 어쨌건 스타트업은 기존에 하던 서비스랑 하나라도 좀 다른 게 있어야 뭐 예를 들어 VC 입장에서도 뭐 투자를 받을 수 있고 또는 그게 일종의 스타트업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중소기업은 기존에 예를 들어 커피집이 있는데 옆에 또 커피집을 차리는 거는 우리가 스타트업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런 기업들은 많죠. 뭐 뭔가 생산하든 뭐 아이디어든 그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땐 스타트업이라고 일컬어지기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걸 그냥 그 시장의 파이가 크다고 해서 들어가는 거. 근데 스타트업 자체는 시장의 파이가 커서 들어가더라도 하나라도 뭔가 좀 다른 포인트가 있거나 그런 차별점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거는 뭔가 혁신 뭐 아니면 새로운 기술이 이제 꼭 IT가 아니어도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가 독서 모임 자체도 하고 있었던 거 플러스 그거에서 파생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완벽히 똑같은 건 없잖아요. 지금 보면 비즈니스 모델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스타트업은 중소기업과 다른 것은 뭐 규모나 어떤 성장률도 있지만 아이템 자체 또는 서비스의 차별점이 하나라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 링고님 어떤 얘기 하시려고? 그러니까 주반장님 말씀해주셔서 제가 공감을 하는 게 그냥 아까 계속 타코님과 얘기 들으면서 생각한 게 마케팅 에이전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마케팅 에이전시가 대부분이 사실 규모가 작고 그래서 그냥 아까 말씀하셨지만 찾아보다가 마케팅 에이전시들이 스타트업 혹은 스타트업들이 주로 채용을 올리는 쪽에 이제 채용 공고를 많이 올리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걸 보고 마케팅 에이전시를 함부로 가면 이제 잘못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러면 마케팅 에이전시 중에 또 어떤 데는 진짜 스타트업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테크라고 소위 얘기를 하는데 이제 기존의 디지털 마케팅에 조금의 더 테크 마케팅과 테크 네, 들어가서 이제 마테크적으로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스타트업으로도 분류가 되거든요.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면 이제 모로코 같은 경우가 좋은 예시일 텐데 그런 데는 마케팅 에이전시지만 충분히 스타트업이라고 불리고 되게 유망한 회사라고 일단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런 자연스럽게 그 뭐라고요? 금방 무슨 회사였죠? 제가 모로코. 네. 모로코는 어떤 거를 하길래 좀 남다른 게 있나 보죠? 이 모로코가 저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네, 결국은 이제 앱마케팅 쪽에 와서는 기존에 이제 페이스북과 구글 같은 큰 플랫폼을 타기도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네트워크라고 해서 각종 앱들을 서로가 광고판으로 쓰는 네, 그런 시장이 굉장히 이제 외국은 굉장히 커졌고 네. 한국도 이제 뭐 알게 모르게 지금 커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이제 매칭을 해주는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냐 자체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네. 그거와 관련해서 모로코가 아마 기술적으로 되게 앞서 나가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그래서 아마 정확히 아마 이게 법인은 해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실리콘밸리랑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회사 많더라고요. 실리콘밸리에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는 뭐 어웨어 같은 그 미세먼지 측정하는 회사도 그렇군요. 그러면 어쨌건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경계 자체는 뭐 저희가 내릴 수도 없지만 뭐 내려져 있는 것도 없고 저희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뭐 VC 투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 성장률이 있는 거냐 뭐 아니면은 뭐 제가 말했던 뭐 혁신의 개념이 있느냐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들으시는 분들 어떤지 궁금하네요. 네,
아까 전에 예시 중에 커피집 옆에 커피집을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러면 블루보틀을 스타트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블루보틀이 투자를 받았나요? 스타트업으로? 스타트업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냥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던 거 어떤 굉장히 다른 포인트가 있진 않지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BI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의 어떤 그런 컨셉이 좀 달라서 그런 거지 좀 완벽히 다른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혁신적이진 않다. 블루보틀이 네슬레에 인수됐죠. 맞아요. 어떻게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링고님은 블루보틀? 뭐 사실 스타벅스도 저희가 IT 회사라고도 표현을 하지만 스타벅스도 그냥 커피 회사고 맞아요. 블루보틀도 그냥 커피 회사라고 해야 될까요? 커피 회사여서 뭐 그 자세나 뭐 어떻게 커피에 대한 뭐 장인 정신 이런 거는 뭐 인정을 해줄 수 있지만 전 비슷한 예가 치타야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 있는 치타야도 서점 중에서 굉장히 취향 기반의 서점을 만들어서 그거 자체는 굉장히 혁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타야가 스타트업을 지향하지도 않고 그냥 잘 혁신적인 회사 정도로 전 정의하고 싶습니다. 업계의 혁신적인 네, 업계. 맞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경계가 모호하고 어디에 기준점을 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도 의견 있으시면 같이 주시면 또 뭐 뭐든지 다 저희가 정답은 아니니까 또 저희가 또 정답을 알려드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저희 뭐 박사님도 아니고 여러분 스타트업은 정답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은 시간 동안은 뭐 모두 다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좀 주목하는 스타트업 우리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앞으로 저희가 약간 이런 방향성도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한 스타트업을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는. 자, 오늘 혹시 준비해 오신 분들 있으시면 같이 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저희가 사실 지난번 그냥 우리끼리 만났을 때 뭐 유닉 얘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죠? 전전 모임에서는 킥고잉 얘기도 되게 많이 했었고. 자, 오늘 혹시 우리 또 그래도 준비해 오셨으니까 우리 프로 준비러 우리 네, 군신님께서 군신님 뭐 어떤 부분에 좀 우선 업체 생각하고 계신 업체가 있으시면 뭐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먼저 말씀하시면 제발 경쟁 좀 하지 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두 가지 여러분 저를 뽑아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냥 얘기해 주세요. 두 개를 요즘 눈에 띄는 기업이 두 개였는데 네. 하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건데 회사 이름은 잘 모르는 뭐예요?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 네. 이게 보니 그거 맞죠? 만세 공화국. 네, 뭐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뭐 금융을 금융 쪽을 이제 민주적으로 뭐 하겠다라는 뜻의 이제 비바 리퍼블리카. 네, 저는 그걸 보고 있는데 이유까지 같이 설명할까요? 뭐 얘기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제가 아니면 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선은 뭐 추천을 잠시 써봤는데 뭐 이것도 UI나 뭐 송금도 무료고 굉장히 괜찮은데 이번에 최근 들어 제가 좀 본 거는 지금 인터넷 은행 신청을 했잖아요. 네. 3위로 그러면서 신한 금융그룹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려다가 못한 이유를 봤을 때 이거 못하는구나 봤는데 못한 이유 봤을 때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감이 안 잡히는데 멋진 이유인 거예요. 뭐예요? 그때 이유가 그러니까 신한 금융은 약간 일반적인 대중을 위해 일반적인 국민이 문턱을 낮추는 그런 인터넷 은행을 원했는데 토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읽으세요.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토스는 인터넷 은행의 지향점으로 스타트업 문화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한 챌린저 뱅크를 꿈꾸기 때문이다. 근데 챌린저 뱅크가 이전에 영국에 있던 모델인데 찾아봐도 솔직히 정확히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다른 스타일로 해서 수신금을 굉장히 올리고 굉장히 스타트업 핀테크 기업인데 포지션을 상당히 차지했다라는 것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변할지 솔직히 토스 때문에 비대면 그 시스템이 전 금융권에 퍼지고 송금 수수료도 그 송금 수수료는 솔직히 이전부터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 굉장히 보수적이고 잘 안 변할 수밖에 없지만 금융산업상 근데 그 금융을 그렇게 이 조그만 업체 하나가 지금 다 바꾸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꿀까 되게 궁금해지는.
그 신한은행이랑 틀어진 거 뭐 저희가 뭐 야사를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신한은행이 자기네들이 전통적인 강자라는 이유로 토스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냥 들으면서. 주도권 싸움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되게 재밌었던 게 신한이 빠지자마자 토스의 투자사들이 다 돈을 다시 줘서 바로 그 자본금을 채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사실 토스 쪽에서는 플랜 B를 다 생각을 했었던 거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딱 이 판의 그림만 봐도 뭐 우리가 내부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금융산업이 말씀하신 대로 엄청 보수적이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스를 뭔가 같이 그 컨소시엄 할 때도 분명히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들었던 토스 신한 그 이슈는 토스 일단 사랑합니다. 네, 저도 토스 굉장히 토스를 잘 쓰는 사랑합니다. 사람으로서. 근데 이제 그 신한 쪽에서 이제 컨소시엄을 하다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토스 쪽 재무제표가 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좀 많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금융 건강성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해서 신한 입장에서는 그 리스크를 안고 같이 들어가기에는 좀 이제 오히려 신한 어렵지 쪽에서 않았을까라고 하면서 했던 그거를 업계의 다른 분을 건너 이제 듣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 인터넷 전문은행 내면서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새로 오히려 컨소시엄이니까요. 근데 이전에 그러니까 인터넷 은행 신청하기 전에 토스가 신한금융투자 CMA를 가지고 같이 협업 작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 가능성을 보고 들어왔을 건데 대략적으로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재무제표 상태를 네. 기존에 이미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또 이제 그런 어떤 업무 제휴 그쵸. 레벨과 그다음에 컨소시엄 레벨이 되는 거는 아예 다르니까 좀 다르지 않았을까 싶고 일단 저는 토스를 굉장히 응원하는데 또 주위에서는 토스를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고 계시지 않는 케이스도 종종 있더라고요. 일단 스타트업에 조금은 이제 조금 한두 발자국 떨어져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토스가 시장에 제공하는 가치가 뭐냐라는 것부터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토스가 이번에 인터넷 전문 은행 하는 것도 사실 그동안 토스 자체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수익 모델이 이제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탈피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아닌가라고 보는 시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저는 토스를 응원하는 게 지금 국내에 있는 은행들 자체가 과연 주인이 누구냐 그러니까 조금 좀 다른 얘기일 수가 있겠지만 네. 국내에 지금 있는 은행들 자체가 배당이나 이런 걸 해가면 대부분 해외로 다 자금이 빠져나가요. 그런 거 봤을 때 저는 그쵸. 토스가 좀 그런 거를 좀 매기 역할로 해가지고 좀 이 시장을 좀 재편했으면 좋겠고 매기 역할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그런 거에 대한 변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뭐 토스와 비슷하게 인터넷 전문은행 과거 처음에 재작년에 나왔던 그 K뱅크나 카카오뱅크 보면은 그들만을 통해서도 엄청나게 시장 변화가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마 토스가 나온다면 더 클 것 같아요. 왜냐면 기존에 1대 인터넷 전문은행 업체들은 뭐 KT나 카카오톡도 어떻게 보면 큰 규모의 회사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스타트업 같은 느낌이나 좀 혁신적인 거는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쵸. 좀 부족했는데 토스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더 파격적인 뭔가 시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링고님 토스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그 아까 타코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토스가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을 혁신했냐라고 하면 뭐 성금 간편화라고 말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지만 네, 전 특별히 혁신을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 토스가 기존 플레이어들과 다른 행보 혹은 더 많은 혁신을 가져올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저도 그냥 어쨌든 한 사람의 토스 이용자로서 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토스를 응원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송금 간편화에 대한 어떤 편의성, 뭐 소비자의 편의성도 있지만 일종의 기존 체제에 대한 어떤 반감이 맞습니다. 아닌가. 기득권층에 대한 기득권층이라고 얘기하면 그럴까 아무튼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영원한 강자도 없고 영원한 약자도 없다. 세상이 계속 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걸 바꿀 수 있는 게 스타트업이고 그래서 저도 스타트업을 해보고 싶고 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스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응원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지 않나. 네. 근데 또 토스가 최근 올 초였나요? 그 팀원 직원들의 연봉을 다 50% 인상하고 그쵸. 1억씩 배당? 스톡을 줘서 네. 스타트업
사이에서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저도 그런 얘기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시장에서 별로 반응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런 거죠? 왜 안 좋아하죠? 그전 사실 그러면 토스 연봉이 굉장히 이전까지는 되게 낮았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스타트업 기준으로 보면 높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금융권이랑 비교를 하면 금융권 낮았다라고 표현드릴 수 있고 그냥 제 지인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토스는 대부분 이제 이직을 할 때 면접을 보고 희망 연봉을 대부분 전 직장 연봉에서 난 이직을 하니까 조금 올려서 적잖아요. 그 희망 연봉보다 무조건 더 줘요. 토스는. 근데 거기에 다시 또 50% 올려서 이제 다른 회사에서는 이러면 어떻게 사람을 뽑냐. 맞습니다. 다 그 소위 말하는 블랙홀처럼 거기에 다 빨려들 텐데 그렇게 하면 작은 스타트업은 과연 누가 오겠냐. 그럼 너무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다. 저도 그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봉이 50%가 아니라 최고 50%, 0%부터 50%까지 줬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뭐 이렇게 인상률이 얘기하시는 뒤에서 그러니까 뉴스에는 이제 50%라고 나왔는데 전원이 50%는 아니고 이제 최대 50%까지 인상을 해줬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여기서 문제. 그럼 0% 받은 사람은 그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토스가 이직률이 사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직률이 높다는 게 뭐 들어올 때 돈을 많이 주지만 또 준 만큼 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업무 강도가 세겠죠. 네, 뭐 조직 문화 얘기할 때 토스 사례가 늘 나오듯이 굉장히 미국의 넷플릭스를 지향하는 국내 기업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이직이 많고 그 50% 올려주고 스톡을 준 것도 대부분의 이제 핵심 인재들이 금융권의 러브콜을 받는 입장에서 그거를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보면 이제 토스는 뭐 이미 유니콘이 됐지만 스타트업끼리 경쟁하기에는 저 멀리 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이제 금융권 회사들과 지금 경쟁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앞으로 다룰 스타트업들은 정말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첫 화에 뭐 흥행몰이를 위해서 이거 가지고 오신 이유는 그 신한은행과의 이슈 때문에 가지고 오신 건가요? 그것보다는 헤어진 이유와 앞으로 이런 지향점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운영하겠다라는 그 모토가 신선하고 궁금해서 가졌죠. 그럼 우리 군신 근데 그건 보도 자료 이제에서 발췌한 토스에서의 보도 자료. 그렇죠. 보도 자료는. 근데 신한 금융그룹도 지향점 달라서 헤어진다고 얘기를 했죠. 뭐 그렇겠죠. 우리 항상 뭐 남녀 헤어질 때 성격 차이라고 하지 그 상대방의 막 그 어떤 치부를 다 드러내진 않잖아요. 그 실제로 토스 쓰시나요, 우리 군신님? 전 최근에 다른 은행 다 주고 카뱅하고 토스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다른 게 저는 요즘 원래는 토스 굉장히 많이 사용했고 뭐 지금도 종종 쓰고 있긴 하지만. 요즘 카뱅을 좀 더 카카오페이 쪽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쓰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좀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어차피 송금을 한다라는 어떤 그 행위 안에서는 토스는 당연히 너무 편하죠. UIX도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근데 카카오페이죠 정확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뿜빠이 n분의 1을 하기에 너무 편리하게 UIX가 되어 있어서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빈도수 횟수로 보면은 카카오페이 쪽이 조금 더 요즘 많이 늘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요즘에 n분의 1 하실 일이 많으신가 보네요. 네, 특히 이 모임 때문에 n분의 1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카카오페이는 이런 어떤 그들이 갖고 있는 카카오톡 자체가 어떤 모임, 뭐 커뮤니티 이런 거를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대신 뭐 대출이나 이러한 어떤 것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용도가 다른 것 같고 우리 상대님은 어떠세요? 토스 쓰시나요? 네, 저도 토스를 쓰는데요. 아마 얼마 전에 그 무료 송금 횟수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4회에서 8회로 늘어났을 거예요. 5회에서 10회. 5회에서 10회인가요? 그래서 즐겨 쓰고 있는데 근데 그건 늘어났다고 보기보다는 예전에는 CMA는 무제한 무료였는데 총 횟수가 이제 제한이 걸린 거잖아요. 그런가요? 송금 횟수가 제한한 거다? 예전에는 다른 통장에서 그 송금하면 5번 제한이었는데 대신 CMA 통장을 이용하면 무제한이었는데 지금은 CMA 통장도 포함해서 10회로 제한을 해서 저는 오히려 제한된 느낌이 든데요. 그리고 촬영자의
측면이 다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그냥 다른 아. 예를 들어 우리은행에 있는 거를 그렇죠. 보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편했죠. 왜냐면은 그 뭐 월급 통장에 그런 거 다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토스가 조금 다른 점은 어쨌든 뭐 다른 데서도 하고 있지만 그런 금융 상품들을 붙여서 옆에 팔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좀 놀랐던 점은 그러니까 그게 실적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젊은 친구들이 그냥 손쉽게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좀 바람직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편의성 어떻게 보면 기존의 과거에는 투자라는 자체가 약간은 좀 공부해야 되고 어렵고 누군가 전문가를 통해서 해야 된다고 했지만 좀 손쉬운 투자를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UI UX나 아니면 그런 과정에 대한 간편화 이런 것들이 조금 토스의 조금 그런 간편성분 말고도 부가적인 가치지 않을까. 맞네요. 근데 그거에 대한 실용성 부분은 조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P2P랑도 연결되는 것 같고 맞습니다. 투자 같은 경우는 또 카드나 이런 것들은 큐레이션으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어쨌건 모르겠어요. 그 지금 이제 새롭게 그 경제 인구를 진입하는 우리 20대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되게 익숙한 세대라 오히려 토스에 대한 유입률이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말, 막내 어떻게 생각해요? 막내님. 저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오,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뭐 주식 조금 이렇게 하는 거죠. 네. 토스를 믿지 않는다. 네. 저는 근데 그 서비스 중에 하나가 추천 서비스가 뱅크샐러드하고 굉장히 겹치는 느낌이 있어서 어떤 경쟁에서 어떤 결과 나올지는 그건 또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뱅크샐러드는 제가 많이 안 써봐서 혹시 쓰시는 분 계신가요? 뱅크샐러드도 이제 제가 써본 경우는 이제 제 그 공인인증서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모든 계좌가 붙어 있으니까 그 정확도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뱅크샐러드도 그 알고리즘을 굉장히 고도화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추천, 그다음에 뭐 신용카드나 아니면 체크카드나 뭐 보험 상품, 적금 상품 이런 거 추천하는 알고리즘을 고도화하려고 되게 노력하고 사실 DB 레벨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뱅크샐러드가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내 은행 계좌에 대한 액세스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뭐 잘은 모르지만 토스는 저가 쓰는 한도 내에서는 이제 그냥 뭐 잔고 얼마 정도 있고 내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고 약간 요 정도 결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누락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선 뱅크샐러드가 강점을 갖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이번에 그 인터넷 전문 은행을 만들면서 토스랑 뱅크샐러드는 이제 좀 결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토스만 가지고도 뭐 충분히 1시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 이런 맛보기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스타트업을 하나 가지고 다방면으로 사실 토스의 조직 문화 가지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무튼 오늘 첫 녹음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을 잡는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녹음을 마치려고 하는데 말씀하세요. 나는 초반에 들으신 분들 거의 날 것에 그대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생각보다 어쨌건 유튜브도 그렇고 뭐 이런 컨텐츠들은 일반인들이 하는 컨텐츠를 듣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냥 이 전문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좀 약간 고루한 거를 벗어나서 진짜 나 같은 똑같은 사람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나 이 부분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전 충분히 우리가 재미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어떠신가요? 우리 링고님 실제 해보니까 뭐 입 털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고요. 뭐 다음번에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상디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도 재밌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몰랐던 토스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네.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뭐 청취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토스에 대한 비즈니스나 앞으로의 그런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고민해 보셨으면은 더 좋을 것 같고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 카코님은요? 뭐 다 청취자분들 재밌게 들으셨기를 너무너무 바라고 있고요. 네. 저희는 꾸준히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까 구독 꼭 해주시고요. 맞습니다. 저희는 꼭 돌아옵니다. 왜냐면 너무 재밌으니까 제가 계속 하자고 할 거거든요. 이런 열정 사실 스타트업과 우리 이슈스도 좀 맞닿아 있는 교집합이 있어요. 이거 진짜 이슈스도 곧 스타트업이 될 겁니다. 자기가 좋아해야 할 수 있다는 거 저희도 좋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2화 녹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